국민연금을 더 받으려고 했을 뿐인데 노후에 매달 22만 원씩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미 수만 명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금을 늘리려는 선택이 왜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이 뉴스가 왜 지금 나왔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몇 년 뒤 바로 우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는 선택이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리기 위해 추가 납부, 이른바 추납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채워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겉으로 보면 노후 대비로 매우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선택의 다른 얼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34,059명에 달했습니다. 불과 1년 전인 2023년에는 34,08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43,536명으로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2023년도 국민연금이 5.1%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오른 것이 피부양자 자격 탈락의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제도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연소득 3,400만 원 이하라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연 2천만 원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무려 1,400만 원이나 기준선이 내려간 겁니다. 월 소득으로 따지면 약 167만 원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때부터 매달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연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준선이 낮아졌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이 변화를 단순한 행정조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중요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60세 이상이 포함된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 9천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 원, 매달 평균 약 22만 원입니다.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선택한 제도가 고정 지출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려고 한 선택이 오히려 노후 부담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같은 금액의 소득이라도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과 여부가 다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에는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에는 건보료가 붙지 않습니다. 총소득은 같아도 구성이 다르면 부담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왕 씨는 국민연금으로만 월 200만 원을 받습니다. 정 씨는 국민연금 100만 원, 개인연금 100만 원으로 역시 월 200만 원을 받습니다. 총소득은 같습니다. 하지만 왕 씨는 국민연금 200만 원 전부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정 씨는 국민연금 100만 원에만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돈을 받는데 부담은 다른 겁니다. 문제는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의 형태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노후 설계 자체가 흔들립니다. 국민연금연구원도 이 불합리함을 지적했습니다.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은 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언을 내놓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노인은 건보료 부담이 커지고 연금을 나눠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지는 구조. 이 불균형이 노후 선택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추납을 선택했다가 건보료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경우, 연금을 더 받으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뉴스가 지금 나온 겁니다.
제도가 만든 구조 속에서 개인의 선택은 왜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 현상은 몇몇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제도가 만든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입니다. 조기노령연금,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년에서 5년까지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대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씩 감액됩니다. 5년 앞당기면 최대 30%가 깎입니다. 그래서 흔히 손해연금이라 불립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손해입니다. 평균 수명까지 생각하면 더 늦게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도 선택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 717명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첫 100만 명 선을 넘어선 겁니다. 한 달 뒤인 8월에는 100만 5,912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까요? 연금을 줄이더라도 건보료 부담을 피하려는 선택. 이게 개인의 판단일까요? 아니면 구조가 만든 선택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제도가 만든 선택입니다. 건보료 기준선이 낮아지면서 연금을 조금이라도 덜 받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월 167만 원이라는 기준선. 이 선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 연금을 포기하는 겁니다. 30% 감액을 감수하면서도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이유. 그건 당장의 건보료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매달 22만 원, 1년이면 264만 원, 10년이면 2,6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생각하면 30% 감액된 연금을 받는 게 오히려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금을 포기하는 이유는 연금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건 이겁니다. 노후 대비 제도가 노후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는 선택이 왜 부담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같은 금액의 소득인데 왜 연금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져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문제를 방치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우리 모두의 노후로 돌아올 겁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을지 덜 받을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구조 안에서 어떤 노후를 설계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2022년 9월 건보료 부과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 시점에 이 뉴스가 나온 겁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40대, 50대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비율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건보료 부담까지 고려한 설계를 할 것인가? 이 모든 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앞으로 받을 소득을 하나의 숫자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구조 속에서 노후소득을 어떻게 나눠 설계해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